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젠더를 놓고 와가지고 막 뛰어가서 가지고 왔어요. 네, 제가 오늘 발표할 얘기는요. 제가 요새 오픈스택 설치하러 많이 다니거든요. 설치하러 많이 다니는데 설치를 하고 항상 테스트를 할 때마다 늘 반복적인 업무를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반복적인 일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하기 싫은 일을 안 할까 고민을 해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오토메이션,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는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동화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앤서블을 얼마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제목은 오픈스택 오토메이션 위드 앤서블이에요. 제 소개를 빼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 레드햇에 작년 3월에 레드햇으로 옮겼고, 그리고 레드햇에서 지금 현재 오픈스택하고 클라우드폼즈 그리고 앤서블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픈스택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아젠더는 이렇게 있어요. 오늘날의 IT 엔지니어, 저와 같은 프로 삽질러들에 대한 그 일, 워크라이프를 한번 되돌아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오픈스택이라고 하는 되게 거창한 클라우드 플랫폼이 나왔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맨날 했던 일 또 하고 어디선가 일어나면 또 봐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게 오토메이션이잖아요. 그래서 그 오토메이션 툴 중에 가장 핫한 게 요즘 앤서블이잖아요. 그래서 앤서블이 대체 뭐지? 많이는 들어봤는데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앤서블이 뭐 하는 건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앤서블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오픈스택을 오토메이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엔지니어는 이렇게 부류가 제가 봤을 때 딱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데이터 센터에서 삽질을 하는 인프라 엔지니어와 이제 컴퓨터 앞에서 코드를 보면서 머리를 쥐어뜯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여기서 한번 설문조사 해볼까요? 나는 인프라 엔지니어다. 한 분밖에 안 계셔. 두 분. 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 그러면 손을 안 들으신 분들은 뭐예요? 사장님? 뭐예요? 사장님 아니면? 뭘까? 마케터. 마케터 몇 분 안 계신데? 뭐지? 알 수가 없어. 정체를 알 수. 백수? 백조? 뭐 이런 건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엔지니어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다양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밑에 보이는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졸라 삽질하죠. 왜냐면 삽질 인생 대체 언제 끝나려나 하고 막 맨날 주문을 외웁니다. 제발 삽질 좀 안 했으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아야 될 기술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클라우드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하려면 인프라스트럭처도 알아야 되고 플랫폼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좀 어떻게 인프라라도 좀 쉽게 해볼까 해서 클라우드라는 게 나왔는데, 10년 전 어느 날에 아마존에서 서버하고 스토리지 같은 그런 자원들을 외부로 서비스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외부로 서비스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2010년 6월에 나사하고 엑스페이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진행을 하던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에서 컴퓨터 서비스인 노바하고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인 스위프트를 2010년 6월에 오픈소스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오픈 스택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오픈 스택 말고도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오픈 소스 그 프로젝트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여기 보시는 아파치 클라우드 스택, 그리고 뭐 여기 밑에 보이는 오픈 네뷸라, 그리고 유칼립투스 시스템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늘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 하면은 항상 이 4개의 프로젝트가 비교 대상이 되곤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되었어요.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하면은 오픈 스택으로 해야겠구나. 이렇게 다들 그냥 그치,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은 오픈 스택이지.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는 예전에 아마존 웹 서비스 하나밖에 없었는데 애저도 이 사업에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도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국내에도 꼭 또 있죠. 뭐 KT라든가 아니면 뭐 킹스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뭐 네이버 같은 회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도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개중에는 오픈 스택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서비스하는 곳도 있죠. 그래서 제가 서비스를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 오픈 스택 들으러 처음 왔다 하신 분 계세요? 처음 들어봤다. 저분 빼고 다 아시죠? 네, 다 너무 잘 알 거라고요. 넘어갈게요, 그냥.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회사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오픈 스택을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타 부서하고 우리 회사의 다른 계열사의 클라우드 컴퓨팅을 시작을 했어요. 어떤 회사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엔지니어들이 진짜 좋아했어요. 만세를 불렀죠. 와, 나도 일이 진짜 편해지겠구나. 새로운 기술, 내가 드디어 오픈소스를 하게 됐어. 나도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 막 이렇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표정이 이렇게 되잖아요. 막 맨날 항상 이렇게 뭔가 기분이 저기하고 디프레스 됐고 뭔가 소심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을 똑같이 해야 되고 쉽지도 재밌지도 않은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어떤 일이냐 이런 거죠. 서비스 신청을 받고 컨트롤한 다음에 프로젝트 생성을 해요. 끝나면 네트워크 생성을 하고 프라이빗 생성을 하고 보안 그룹 생성하고 키 생성하고 인스턴스 생성하고 플로팅 IP 할당을 해준 다음에 다시 그 신청을 한 부서에 알려주죠. 인스턴스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이런 일들을 운영자들이 이거를 오픈 스택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개발자야, 서비스 포탈이 있어, 우리 회사는 엄청 좋아, 들어가면 이걸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귀찮은 거죠. 저 테스트를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반복적인 업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오토메이션을 하면 되겠구나, 자동화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컴퓨터는 내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해주는 기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동화도 똑같이 우리가 똑바로 일을 잘 시켜야지 일을 잘해요. 그래서 자동화를 하려면 어떤 순서로 어떤 일을 시킬 건지를 계획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또는 자주 하는 업무를 프로세스화를 해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프로세스를 잘 하고, 또 요거를 잘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요거를 오픈스택의 장점 중에 하나가 모든 서비스를 다 API로 제공을 해줘요. 네, 그래서 도큐멘트 들어가면은 API가 정리가 이렇게 쫙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API를 사용을 해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네, 요거 2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동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히트 템플릿, 오픈스택에서 가지고 있는 히트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자동화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앤서블을 이용을 해서 플레이북으로 자동화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도 요즘 핫한 앤서블이 대체 뭐냐, 이런 거죠. 네.
앤서블이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IT 오토메이션 툴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시스템 환경을 설정하고 소프트웨어도 설치해주고 그리고 반복적인 그리고 다운타임 없는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때 도움을 주는 툴이 바로 앤서블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앤서블 엔진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인벤토리도 있고 API도 있고 모듈도 있고 플러그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뭔가 플레이북이라는 걸 엔진에다가 훅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호스트에다가 탁탁탁 가서 시스템도 설정해주고 환경을 구성을 해주죠. 그러면 앤서블이 어떤 일을 하냐? 네, 이런 5가지 일을 해요. 대표적으로는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인스턴스를 이렇게 생성해주는 걸 프로비저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비저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운영을 이제 데이터 센터 운영을 하다 보면 모든 서버에 시스템 패키지를 동일하게 업데이트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앤서블을 사용을 하면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보안 정책을 적용을 하고 싶어요. 어떤 보안 정책이 나왔어. 그래서 모든 서버에 몇 번 포트는 들어오면은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정책을 이렇게 설정하고 싶다. 그럴 때도 이런 앤서블 사용을 해주면 아주 편하게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할 때도 앤서블을 사용을 하면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 많은 컴퓨터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수 있고 매번 생성을 할 때마다 내가 굳이 서버에 들어가서 설치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설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다가 뭔가 다양한 값들을 설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연동도 시켜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자동화된 워크플로우 그리고 프로비저닝, 변경 관리 등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많은 것들을 할 수가 많으니까 보다 엄청 좋은 건가 보다. 그런데 이게 있어야 돼요. 플레이북이라고 부르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애예요. 그래서 플레이북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플레이북을 잘 만들면 개발팀에서는 시스템 관리자하고 개발자하고 그 앤서블을 통해서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은 개발 속도가 되게 향상이 돼요. 그래서 같이 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성능 튜닝도 할 수 있고 계속 반복되는 실험이나 이런 것들도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북을 잘 짜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플레이북을 잘 짜냐 이제 그걸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픈스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스택을 오토메이션을 하려면 이런 환경들이 필요해요. 우선은 플레이북을 가지고 있는 Git 레파지토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앤서블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앤서블 타워라는 애도 필요하고 코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오픈스택에 접근할 수 있는 인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잡 템플릿이라고 하는 뭔가 실행을 할 수 있는 템플릿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앤서블 타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오픈스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레드햇에서는 그 트리플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사용을 해서 디렉터 형식으로 배포를 해요. 오픈스택을. 그래서 디렉터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서버, 컴퓨터 서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환경이 필요하고 우리 회사는 레드햇 안 쓰는데요. 그러면 그냥 커뮤니티 버전의 오픈스택 바로 갖다가 쓰시면 돼요. 걱정 안 해주세요. 네. 자, 그래서 환경이 준비되면 오토메이션을 이제 해야 돼요. 오토메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스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전에 먼저 수행해야 될 사전 작업들이 있죠. 이미지를 올려야 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고, 키페어를 생성을 해줘야 되고, 보안 그룹도 만들어서 룰도 설정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플레이버, 인스턴스 사양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때서야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인스턴스 생성하고 끝나냐? 거기 안에다가 뭐 환경 세팅 해줘야 되잖아요. 뭐 아파치를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한다거나, 그리고 그걸 하고 나면 또 그거에 대한 환경 설정을 해줘야 되고 소스 파일을 가져다가 뭐 세팅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프로세스화를 시킵니다. 프로세스화가 끝나면 플레이북 구조를 좀 만들어줘야 돼요. 설계를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 태스크라고 되어 있잖아요. 태스크스. 얘가 실제 업무를 수행할 명령어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 너는 첫 번째로 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하고, 세 번째는 어떤 일을 해 라고 하는 게 태스크고요. 태스크에 보면은 우리가 변수 처리를 해서 막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스에는 변수 모음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항상 매번 수행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네트워크가 생성되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바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를 이제 플레이북 구조를 설계를 해요.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태스크 설계를 해야 돼요. 태스크에 대한 상세 설계, 롤이라고 부르는데 이 태스크 상세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 이미지 어디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글랜스에다가 업로드를 해줘야 돼요. 그럼 끝납니다. 네트워크 생성은 어떻게 해요? 퍼블릭 네트워크 만들고 서브넷 만들고 그 다음에 끝나면 테넌트 네트워크 만들고 서브넷 만들고 그거 끝나면 라우터 생성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키페어를 만들었죠. 키페어를 일단 SSH 키를 만들고 그 다음에 퍼블릭 키 파일을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플레이북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실제로. 네. 요거는 설명을 어떻게 해줄까요? 요 이름이 뭐냐면 태스크 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태스크가 하나의 그 명령어를 수행하는 단위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작업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글랜스의 OS 이미지를 등록하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OS 이미지는 뭐냐면 모듈이에요, 모듈. 앤서블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클라우드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그 모듈을 찾아서 여기다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 밑에다가 들어가는 요것들은 뭐냐면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PI 파라미터. 그래서 API를 많이 받으시면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쭉 입력을 하고 나서 실행을 딱 하면은 이제 이미지가 올라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퍼블릭 네트워크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가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써놨잖아요. external network name. 이게 바로 변수예요. 이렇게 인스톨 네트워크 네임이라고 네트워크가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익스터널 네트워크 네임이라는 변수로 받은 값으로 네트워크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생성을 하고 여기서는 서브넷을 생성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테넌트 네트워크를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그러고 나서 라우터 생성을 해요. 바뀌는 건 뭐예요? 저 위에 OS 라우터라고 써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밑에 파라미터가 바뀌겠죠. 그래서 플레이북을 직접 꼭 구현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직접 구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명령을 수행을 하고 싶은지 생각을 하고 그
그걸 검색 엔진으로 막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플레이북이 다 검색돼요. 그럼 가져다 그냥 쓰시면 돼요. 엄청 좋죠. 대신 단점이 있어요. 그 프로세스를 다 알아야 돼, 내가. 플레이북을 가지고 왔는데 얘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모르면 이걸 가져다 쓰고 싶어도 잘 이해가 안 가서 믿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합니다. 플레이북을 잘 하려면. 자, 그러고 나서 요거는 SSH 키를 이제 생성하는 플레이북이에요. 요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보안 그룹도 생성을 하고 플레이버도 만들고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롤 프로세스를 또 설계를 해요. 그래서 요걸 하고 나면 다시 또 플레이북 짜야겠죠. 플레이북 엄청 많잖아요. 왜 이렇게 많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이 세큐리티 그룹 생성하고 또 그룹에 롤 추가하는 거 생성하고 이렇게 해서 또 짭니다. 이거 끝나면 플레이버 생성하는 또 플레이북을 또 짜야죠. 짜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플레이북을 이제 마지막으로 짜면 됩니다. 끝났어요. 이제. 드디어 데모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좀 더 크면 더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좁아가지고 일단은 하나씩 크게 해서 보여드리고 저를 할게요. 이게 타워예요. 이게 앤서블 타워 노아의 화면이고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테스트했던 흔적들이에요. 그래프들이. 오늘 엄청 많이 했죠. 제가 테스트를. 그리고 이게 제가 만들어서 테스트했던 템플릿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실행시켰던 그 러닝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보면 제가 여기 보면 오픈 인프라 데이즈 데모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깃에서 가지고 오는 건데 깃을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제가 깃랩 별도로 설치한 깃랩에 이렇게 오픈 인프라 데이즈 데모라고 하는 플레이북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 깃에 있는 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플레이북이 돌도록 여기다가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인벤토리는 뭐냐면 타겟 호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수행할 호스트들을 인벤토리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템플릿에서는 이제 플레이북을 호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제가 돌려볼게요. 제가 여기 이걸 하기 위해서 작은 스몰 데모 환경을 KVM에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앤서블 타워도 여기서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스택도 이렇게 컨트롤러 하나, 컴퓨터 하나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깃랩도 돌아가고 있고요. 코블러라고 하는 그 OS 프로비저닝 해주는 애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폼즈라고 해서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솔루션이에요. 그 시스템도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앤서블로 다 거의 다 구성을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코블러 설치하고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깃랩도 앤서블로 설치를 하고 오픈스택도 앤서블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제 이 설치된 오픈스택에다가 프로비저닝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해요. 인스턴스도 보면 잘 안 보이니까 크게 볼게요. 없고 뭐 이미지도 보면 없고 그리고 접근앤 보안을 가볼게요. 보안 그룹도 디폴트 말고는 없어요. 히페어도 없고 플로팅 IP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보면 네트워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해요. 자, 이렇게 하고 이걸 돌려볼게요. 프로비전. 자, 오케이 되면서 얘가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뭔가 올라가죠? 네, 뭔가 올라갑니다. 지금 이미지를 등록하고 있는 거예요. 글랜스에.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돼요. 생겼죠? 네. 시큐리티 보안 그룹도 만들었고요. 인스턴스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여기 인스턴스 생긴 거 보이세요? 아이콘? 야, 인스턴스가 생겨가지고 네트워크가 이렇게 아우터하고 연결됐어요, 이거는. 네, 여기다가 플로팅 IP를 주고 네, 작업이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잘 만들어졌어요. 한번 볼게요. 진짜 잘 만들어졌는지. 자, 인스턴스를 들어가서 보면 앱 1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미지도 아까 없었는데 올라가 있죠. 접근앤 보안을 한번 볼까요? 예, 플로팅 IP도 하나가 할당이 돼서 앱 2라고 이렇게 매핑이 되었어요. 킵페어도 없었는데 생겼죠? 보안 그룹도 없었는데 앱 서버라고 하는 보안 그룹이 생겼어요. 네. 뭘로? 앤서블로. 완전 편하다. 자, 그러면 인스턴스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IP가 122.114잖아요. 여기로 제가 핑을 한번 날려볼게요. 핑 잘 가죠? 자, 이제 핑 가는 거 체크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앤서블을 다 열어가지고 다시 템플릿으로 가서 이번에는 앱을 한번 어플리케이션이 여기다 설치를 해볼게요. 조금 기다리면 이제 실행이 돼요. 네, 실행이 되죠. 레파지토리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리고 지금 HTTPD라고 하는 아파치 웹서버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덱스 HTML도 여기다가 잘 카피를 해서 집어넣었고 HTTP 아파치 웹서버도 재시작을 했어요. 이제 한번 다시 들어가서 볼게요. 자, 복사를 해가지고 옆에다 하나 띄우고 자, 붙여놔요. 엔터. 네, 이렇게 간단한 인덱스 파일을 제가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잘 뜨죠? 자, 이렇게 데모가 끝나고 나면 다시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 일일이 다시 들어가서 또 지우려고 하면 되게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삭제하는 플레이도 제가 만들었어요.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클리어 시키는 초기화. 자, 테스트 할 때 이런 거 하면 되게 좋겠죠. 테스트 막 하고서 나중에 이제 고객한테 정상적으로 이제 정식 오픈할 때 이럴 때 다시 다 초기화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클린 해주는 이런 플레이북을 만들어서 돌려주면 이제 오픈스택에 있는 모든 자원들이 다 초기화가 되는 거죠. 자, 끝났어요. 볼까요? 네, 없어졌어요. 그죠? 이미지도 없어졌고 접근은 보안 갔는데 아까 있었던 앱 서버라고 하는 보안 그룹도 없고 키페어도 없고 이게 다 없어졌어요. 깨끗하게 초기화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데모를 마치고 퀴즈를 준비했어요. 제가 이제 얼마나 열심히 잘 들으셨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자, 오픈스택은 뭐다? 아시는 분 손 드세요. 아무도 없어요? 오픈스택은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잖아요. 그죠? 프라이빗 구축할 때는 대부분 뭘 쓸까요?
슈퍼스택입니다. 네, 맞았어요. 나오세요. 선물. 지금 맞추신 분 오셔서 책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책 받아가십시오. 오픈 스틱이죠, 그죠? 반복되는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네, 앞에 있는 분. 이거 맞았어요. 앤서블. 선물 주문이 있어 선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신 분 나와서 책 받아가십시오. 명령어를 실행하는 순서를 앤서블에선 뭐라고 볼까요? 네. 플레이북? 아닌데? 땡. 네. 네, 맞았어요. 빙고. 나오세요. 자, 플레이북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곳을 뭐라고 할까요? 롤이요. 아니야, 땡. 네. 네? 땡. 그 뒤에 분. 파워요. 땡. 네, 그 뒤에 분. 네? 네, 맞았어요. 나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퀴즈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잘 들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 잘 들은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내려가서 받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